결혼의 목적은 아이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족을 보존하는 거, 이것이 이제 종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 낳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결혼하지만은 결혼은 또한 성이 서로 만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우선 남성, 여성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남성, 여성은 남성, 여성이기 전에 암컷, 수컷이에요. 암컷, 수컷은 본래 어떤 것인지 이런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생긴 생물은 단세포 생물이었습니다. 단세포 생물은 그냥 세포를 분열함으로써 자가 번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 하나가 둘이 되고 또 그것이 둘로 나뉘고 이런 식으로 개체수를 늘려갔는데, 문제는 이제 지구의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는 스스로가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법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세포끼리 서로 결합한 후에 자가 분열을 해가지고 개체수를 늘리는 식으로 이제 되게 되었는데, 그때 세포 중에 어떤 것은 유전자만 주문되고 어떤 거는 그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또 자기 분열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세포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유전자를 주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세포는 이제 수컷이 된 거고, 그리고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분열하는 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암컷이 됐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암컷과 수컷 중에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훨씬 유리한 것은 수컷이에요. 수컷은 그냥 유전자만 줘버리면 그거로 끝납니다. 그런데 암컷은 그 다음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수컷은 어떤 암컷이든지 자기 유전자만 받아준다 그러면 그냥 오케이입니다. 하지만은 암컷은 그게 아니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유전자를 받아서 자기가 이 자가 번식의 과정을 거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성으로 보면은 수컷은 선택받는 성이고 암컷은 선택하는 성이에요. 똑같이 이거 사람한테 되면은 남성은 선택받는 성이고 여성은 선택하는 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성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똥값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성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법은 없죠. 남성이 여성을 강간을 하죠. 여성이 남성을 강간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강간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의 성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희롱당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약탈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스스로의 성을 갖다가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성이 아니면은 유전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뺏긴다든지 이러한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여성은 자기의 성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그냥 막 짧은 치마 입고 다니고 벗은 몸으로 막 남자들을 유혹하고 하면서 그게 패션이라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실제로 성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자기 성적인 어필을 할 적에도 자기가 선택한 성에다가만 그 성적인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위로 자기의 성적인 거를 갖다가 어필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춘이라고 하는 것도 여자는 하지만은 남성에게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이런 것 등등으로 보면은 여성의 성은 가치 있는 성이고 남성의 성은 가치 없는 성이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의 성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고 여성은 또한 스스로 자기 성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무슨 남녀평등 해가면서 여자들도 군대를 보내자는 등, 뭐 경찰을 시킨다는 등, 뭐 아무데나 그냥 그 남성 여성 비율을 똑같이 하면 이게 평등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전쟁에 있어가지고 여자는 노획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종을 번식하기 위해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한테는 다 자기들 씨를 뿌려가지고 상대방 종족을 멸종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하나는 여자를 뺏겼느냐 뺏기지 않았느냐, 이것도 전쟁의 승패가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전쟁터에 내세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넌센스적인 일이죠. 그리고 그런 여자들을 사회적으로 위험하게 뭐 경찰이나 이런 걸 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이 성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남성, 여성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선 이 성욕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성욕이나 또는 섹스를 할 때 느끼는 오르가즘 이런 거를 보면은 동물들 중에 수컷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보여요.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는 수컷이 성욕을 느낄 적에는 암컷이 새끼를 뵐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돼야지만이, 주변에 이제 짐승들 같은 경우, 개 같은 경우도 주변에 암컷 중에 그러한 시기가 되어 있는 암컷이 있으면 그때부터 수컷을 미칩니다. 그런 거지. 배란기. 아무 때나 수컷이 막 그냥 성욕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짐승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미를 할 적에도 다른 짐승들을 수컷에서도 어떤 그 쾌락이나 이런 걸 갖다가 관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침팬지 같은 경우는,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관찰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침팬지의 암컷, 다른 암컷에서는 절대 교미를 할 적에 쾌락을 느낀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침팬지 암컷 같은 경우는 매춘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수컷에게 교미하게 내비두면서 수컷이 주는 바나나를 먹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모습이 관찰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까지도 성욕을 느끼거든요. 그런 경우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교를 할 적에 쾌락을 느끼는 경우는, 수컷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서 종족 번식이 완성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암컷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는 굉장히 큰 고통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컷은 성교를 통해 가지고 어떤 쾌락 이런 거를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무적인 그러한 것들만이, 본능적인 그러한 것들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람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배란기가 아닌, 하다못해 월경을 하는 때에도 그 성적인 욕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왜 이런 식으로 변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은 다른 짐승의 종들에 비해서 굉장히 나약합니다. 동물에서 가장 나약할 때는 새끼를 베고 또 그거를 기르는 동안, 양육기간 동안은 굉장히 취약해요.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그런 기간이 짧아요. 그거에 비해 인간은 굉장히 깁니다. 임신하는 기간도 무려 10개월이나 되고, 거기다가 또 애를 낳아서도 성체를 만들기까지는 최소한 원시시대라 하더라도 10년 이상은 지나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죠. 적어도 한 15년 이렇게는 돼야지만이 성체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기간 동안을 여자가 혼자서 그 일을 담당하기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생존을 위해서, 또 종족 번식을 위해서 여성은 자기를 임신시킨 남성을 잡아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성은 선택받는 성이고 여성은 선택하는 성이기 때문에, 좋은 유전자의 남성을 내가 선택했다고 하면은 다른 여성들도 그 남성을 선택하려고 달겨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여성의 유혹이 있다고 하면은 남성은 언제든지 가서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남성이 여러 여성을 임신시켜 놓으면은 그걸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여성에게는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씨를 못 뿌리게 해야 돼요. 씨를 못 뿌리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미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임신하지 않은 여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 그 도전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그 여성의 그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성교를 하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은 그 남성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르가즘의 차이도 달라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성으로 하여금 정복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큰 목적이죠. 그래서 원래 인간의 성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종족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다른 성한테 씨를 못 뿌리게 하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쾌락적인 섹스를 추구하는 게 본래 인간의 섹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뀐 것이 왜 바뀌었냐 하면은 인간이 이제 먹이사슬의 최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에겐 천적이 없게 되었어요. 인간의 천적은 오로지 인간만이 천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끼리 싸우려고 하다 보면은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인구수를 많이 늘리느냐,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초기에 이 정권을 잡았던 그러한 한 부족에서 그 조직을, 그 부족을 갖다가 리더하는 리더들은 다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쾌락을 추구하는 섹스를 무조건 단절시켰죠.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다처제를 갖다가 지향하고 더 많은 종족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낀다든지 또는 성적으로 그런 임신할 목적이 아닌 쾌락의 섹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찍어 누르는 식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이 유지되면서 종교와 정치는 여성의 성을 철저하게 억압하면서 쾌락적인 섹스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거는 철저히 지하로 은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섹스 그 자체가 아주 나쁜 것인 양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게 되었지만은 사실은 쾌락을 추구하는 섹스를 하는 게 인간의 섹스로서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 애를 적게 낳아요. 많이 낳았다가는 그쵸?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낳아서 완전히 제대로 키우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서로 유대 관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쾌락의 섹스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남자 여자의 섹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망각되어지고 성에 대한 지나친 왜곡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한테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성욕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자는 모든 남자한테 성욕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느끼기에 아주 뛰어난 유전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성욕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오해하는 거는 이제 못생긴 남자가 이쁜 여자를 갖다가 얻으면은 야, 너 능력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쁘고 젊은 여자가 나이 많고 못생긴 남자 결혼하면은 저거 돈 받기 물은 속물이야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여자들은 생긴 걸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능력에서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참 웃기는 게 집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 친구 중에 굉장히 머리도 좋고 우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이쁘기까지 해요. 그런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매력을 느끼고 자기 남편한테 추파를 던지고 하면은 자기 남편이 그 여자가 바람필까봐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그냥 여자가 집에서 일하는 식모야. 식모고 과부고 처량한데 좀 미모가 좀 있어. 그러면은 그런 여자하고는
바람을 안 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남자들은 능력 있는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되려 무서워하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바람 피는 게 아니라 되려 식모하고 바람이 나요. 그러면은 여자가 하는 말이 네가 차라리 내 친구하고 바람 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하필 저런 여자하고 바람 피냐 하면서 자기를 모독했다고 방방 뜹니다. 그건 여자들이 뭔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남자들은 자기보다 못나고 예뻐야 매력을 느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결혼하면은 자기 남편을 하는처럼 떠받들어줘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남편 위에 올라가서 잘난 척 하려고 그러면 남편들은 딱 질색이에요. 성적인 매력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나약한 척하고 그 남자 앞에서는 그렇게 설설 겨주고 하는 짓을 해야 남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무슨 여성 평등 어쩌고 자꾸 그런 짓 하면은 가정 파탄 나는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지 마누라한테 성적인 매력을 못 느끼는데 누가 그쵸? 같이 동침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래 남자는 나약하고 그리고 또 예쁜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은 결혼하면은 자기 성적인 어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괜히 남자 앞에서 막 그냥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면은 능력 있는 남자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주변에 막 근육질에다가 아주 잘생기고 그냥 키도 크고 이런 남자가 있어. 그런 남자가 있으면은 그 남자가 자기 마누라를 약간 좋아하는 눈치만 있으면은 긴장을 합니다. 제가 뭔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못생기고 근데 능력 있고 아주 지적으로 뛰어나요. 그런 사람한테는 별로 호감을 긴장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자기 마누라가 바람 난다 그러면 그쪽하고 바람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실제로 여자들은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들은 능력 없지만 예쁜 여자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여자들은 결혼해서도 참 멍청한 짓을 하는 게 자기 남자한테 어필을 하려고 그냥 자기 몰골을 아무렇게나 하고서도 그냥 열심히 일하고 막 남편 도와주고 막 그냥 자기 능력만 보여주면은 매력을 느끼는 줄 아는데 그런데 남편이 매력을 못 느끼면은 저거 도대체 인간이 왜 저래 그럽니다. 별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남자를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남자는 지 부인한테 매력을 느끼게 하려고 아주 그냥 외모를 가꿔요. 아무리 그래봐야 능력이 안 생기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잘생겼던 말이 제일 좋은 거고 여자들한테는 똑똑하단 말이 제일 좋은데 여자들은 자기 남편 보고 맨날 똑똑하다 그러지 잘생겼단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은 지 마누라 보고 예쁘단 소리만 하지 똑똑하단 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성 여성이 아주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은 여자는 자기 남편한테 속 없는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 남편이 제일 잘생겼다 자꾸 그런 말을 해주면 좋을 것이고 남편은 속 없는 말이라 하더라도 자기 부인한테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해주면 되는데 거꾸로 살다 보면 남자는 저 멍청한 거라 그러고 여자는 지 남편 보고 못생겼다 그러고 맨날 그럽니다. 이러면은 이게 당신은 못생겼는데 참 똑똑해. 그게 최고의 칭찬인 줄 알아요. 이런 거는 아주 서로 남녀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싸우려고 작정하고 하는 짓인데 자기들은 그런 줄을 모르죠. 이게 이제 남자 여자가 크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자 여자의 커뮤니케이션 중에 다른 거는 남자는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면은 그 고민거리를 자기 속으로 다 해결책을 찾아놓고 나야 상의를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 입으로 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과정을 다 입으로 떠들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원시시대에 먹이를 구하러 남자들이 사냥을 나갑니다. 그러면은 여자들은 집에서 아이하고 지켜야 돼요. 하지만 그 아이하고 있는 그 공간을 갖다가 천적들이 항상 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일이 생겨도 소리 지르고 막 그래야 돼요. 그리고 막 주변에 여러 가지 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자는. 그리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늘 있으면 안 돼. 그냥 바로바로 그냥 떠들어대야지.
하지만은 남자들은 먹이를 사냥해야 되기 때문에 떠들면 안 돼.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날려야지 먹이를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습관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남자들은 무슨 고민거리가 있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야 이제 상의를 시작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업을 이제 자기는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할까 말까 그래요. 예를 들어 회사를 때려치기로 딱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가지고 나 회사 때려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내가 사실 어쩌고저쩌고 이제 내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좀 때려치고 어쩌고 고민 중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고민 중이 아니라 자기네 결론 내려놓고 나서 그럼 여자는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다 계속 떠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남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하려는 거야 말리는 거야 하려는 거야 말리는 거야 이 두 가지밖에 안 들어요. 여자는 고민하면서 떠드는 얘기인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싸움이 나게 되는 거죠. 부부싸움 한다 하더라도 여자는 그냥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입으로 이혼해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이혼해라고 하는 말은 심사숙고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남자가 심사숙고해서 이혼해 하면 여자는 그냥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아,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은 여자가 이혼해 그러면 남자들은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미사일로 받아들여가지고 아주 끙끙 앓습니다. 이렇게 남자 여자 자체가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 여자의 성욕의 해결 방법도 다릅니다. 남자들의 성욕의 해결은 육체적으로 접근해야지 성욕이 해결이 되고 여자들은 데이트를 하면 성욕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노만 하더라도 남자들은 그냥 벌거벗고 하는 모습이 포르노인데 여자들은 아침 드라마가 포르노예요. 그거 가지고 충분히 성욕이 해결이 됩니다. 여자들은 아침 드라마 보고 질 짜고 어쩌고 해가면서 성욕을 해결하고 남자들이 포르노 보고 있으면 이제 아주 그 징그러운 야만인 취급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서로 남자 여자 자체가 성욕 해결 방법도 달라요. 근데 이거 똑같이 여자들은 자기 남편이 뭐 불만이 있다거나 삐졌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이 스킨십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여자는 전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의 불만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막 밥상을 맛있게 차린다든지 어디 놀러 가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무슨 어디 음악회 표를 끊어가지고 부른다든지 그러면 남편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죽죠 그냥. 그리고 이제 또 남자들은 자기 부인이 또 삐지고 그러면 달래준다고 꼭 가서 스킨십을 해요. 그럼 여자들은 징그러워 죽죠. 꼴보기 싫고. 거꾸로 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기분이 언짢아지면 여자들은 스킨십을 시도해야 되고 남자들은 자기 부인을 풀어주려면 이벤트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성향이 다른데 도저히 머릿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자기는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분이 풀리지가 않으니까는. 이런 것처럼 절대 여자는 남자를 알 수가 없어요. 남자도 여자를 알 수가 없고. 그 때문에 자기가 자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남자에 있어서 여자는 여자라고 하는 또 다른 생명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남자는 남자라고 하는 생명체일 뿐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줄 알고 남자 여자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게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소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알고 결혼해야 될 것이고